아휴. 자, 마지막으로 요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지금 제주항공 사태가 일어난 지가 벌써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정말 희한하게도 너무 정보들이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속보를 따져놓고 보자면, 음성 기록 장치가 복원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2시간 기록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사고 직전 2시간 기록밖에 없대요. 이게 원래 원칙적으로 2시간밖에 기록을 안 남겨놓나라는 의심도 들어요. 이게 무슨 메모리 용량 늘리는데 떼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왜 음성 기록 장치가 2시간밖에 없을까? 그러면 출발할 때나 뭐 이런 출발하기 전이라든지 며칠 전에 있었던 거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은 이 비행기가 지난 48시간 26번의 국제선 이착륙을 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 48시간 안에 있는 모든 기록들을 다 듣고 싶은데 그래서 사전에 이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내용들이 조종사들 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 2시간밖에 없대요. 이것도 믿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음성을 100% 완전히 복원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성을 검토할 게 뭐 얼마나 있어요? 근데 SBS가 여기에 대한 속보를 전하면서 정말 저의 신경을 건드리면서 기분 나쁜 뉴스를 전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2시간의 기록 중에 관제탑과의 얘기가 있는데 먼저 조류 충돌에 대한 보고를 관제탑의 한 조종사가 관제사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비상 착륙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 하지만 그 협의를 보는 과정 등에 대한 통화 내역은 불분명하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드 스트라이크가 언제 일어났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버드 스트라이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조종사가 먼저 전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SBS를 통해서 처음 먼저 나온 거야. 그전에는 관제사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버드 스트라이크가 있었다는 조종사의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이 한 번도 없는데 처음으로 이게 흘러나온 거야.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버드 스트라이크가 나서 내려오다가 랜딩 기어를 내고 정상적으로 내려오다가 갑자기 버드 스트라이크가 났기 때문에 고도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착륙하면서 내려오면서 버드 스트라이크가 터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베테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재상승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강하던 과정 중에 사고 나면 그대로 내리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버드 스트라이크 보고가 있고 비행기가 1.5km 상호 이상을 치솟아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항적 기록이 없어요. 다시 올라갔다가 급하게 좌선을 해갖고 다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2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역주행으로 착륙하겠다라고 하는 과정 중에 관제탑하고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왜 역주행으로 해야 되는지 2분 안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불이 났다든지 엔진이 터졌다든지 아니면 내부에서 무슨 뭐 난동이 있었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확실치 않다는 거예요. 뭔 놈의 기록이 그따위로 편집돼 갖고 나오는 음성 기록이 있냐고. 그래서 얘네들이 제가 보기에 그 뉴스만 듣고 보는 거 보면 작정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된 오디오 공개 안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2시간 원본이 있다고 했으면 그냥 2시간 원본을 쭉 틀어요. 그렇죠. 그럼 그 안에 계기 소리부터 시작해갖고 조종사들 목소리, 그 다음에 무전 주고받는 소리, 혼잣말 하는 소리 등등 뭐든 다 있을 거니까. 심지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가 착륙하기도 전에 엄청나게 큰 폭발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3번, 5번 이상 빵빵빵빵 하는 폭발음을 들었다는 증언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 폭발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함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음성 기록 장치가 정상적으로 남아있으면 기내 안에서 일어난 폭발이라면 그게 다 들릴 거라고. 기록 장치 안에. 그 조류 충돌 경고를 받은 지 1분 만에 기장이 메이데이를 요청을 하는데 그것도 비정상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조류 충돌이 발생을 바로 하더라도 바로 메이데이를 치진 않거든요. 구조 신호를. 최소한 저희가 계속 얘기하다시피 조류 충돌은 원래 상수값이에요. 그러니까 돌발 변수가 아니고 늘 상존하는 위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행기가 만들어질 때 조류 충돌을 이미 예상을 한 상태에서 비행기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1년에 조류 충돌 건수들이 수천 건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불시착이나 회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고가 한 8% 정도 된다고 하니까 100건이 좀 안 되는 정도의 숫자로 비행기들이 회항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 번도 지금처럼 비상 착륙을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충돌을 해서 대형 화재로 이어져서 승객 전원이 사망하는 이와 같은 대형 참사는 없었단 말이야. 이건 다른 항공사 안에서, 이게 다른 항공사고를 봐도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은 정작 당국이나 수사당국이나 이와 관련된 항공 전문가는 다 얘기 안 해. 언론이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런 언론들을 뿌리면서 사람들한테 체면을 걸고 있어요. 조류 충돌과 분덕 때문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기체에 심각한 원래부터 문제가 있었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쪽으로 제대로 된 조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블랙박스를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 블랙박스 조사 과정에서 원래 파손이 안 되게 되는 블랙박스 케이스가 열렸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거를 국내에서 분석하지 못한다 그래갖고 미국으로 보낸대요. 1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성이 아니면 항적 기록을 볼 수 있게 되는 거는 1년 후에야 가능한 거예요. 엔진이 어떻게 움직이다가 어느 시점에서 멈췄고 또는 엔진의 출력이 어느 시점에 떨어졌고 비행기가 어느 방향으로 이 모든 항적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블랙박스에 1년 동안 얘네들은 미국에다 갖다 집어쳐 넣어버린 거지. 까볼 수가 없게끔. 그 안에서 계속 해갖고 이런 음모론만 펼쳐주고 갈 거예요. 물론 제 말도 100% 맞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옹벽이 100%가 될 수 없고 조류 충돌이 100%가 될 수 없고 동체 착륙이 100%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는 진짜 모든 거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전문가들과 여기에 대한 진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천안함 때는 제대로 진단이 나왔습니까? 천안함 아직도 폭침이라고 하지만 그 배에 남아있는 선명한 끌린 자국들 그걸 누가 폭침이라고 인정을 하겠어요. 그와 관련한 수없이 많은 과학자들의 물리적 증거가 나왔지만 우린 인정 안 하고 아직도 폭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걸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어떻게든 이걸 폭침으로 몰고 갈 거라는 겁니다. 폭침이 아니라 버드 스트라이크로 몰고 갈 거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실이 묻혀지게 되는 그런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없이 많은 잔해들과 증거들, 유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희생자들이 있습니다만 희생자에 대한 명단이 사고 직후 조선일보를 통해 가지고 공개가 된 이후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소재 파악과 인적 사항들이 확인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간간히 여기저기서 저도 지인 통해 가지고 친척분들이나 또는 벗들이나 또 직장에서 알던 분들이 이렇게 사고를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들을 전해오고 있어요. 근데 이건 역시도 이태원 때랑 똑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어떤 명단 작성이나 여기에 대한 피해 유족들에 대한 어떤 준비,
그와 관련된 진상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이러한 준비들을 지금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정보를 통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들어요. 지금 유엔은 어떻게 됐고,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증거들, 당시 폭발 현장에 있었던 유류품들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너무도 보도가 안 나옵니다. 아무 데서도 그와 관련된 후속 보도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무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를 무슨 뭐 사법이나 이런 걸로 보지 않아요. 거대한 자본 세력이 동원된 거죠. 항공사들, 보험사들, 그리고 애경을 비롯한 항공 관계자들, 그리고 국토부, 행안부, 이 감리 감독을 소홀했던 이런 애들이 전부 모여갖고 어떻게든 이것을 우연한 보드 스트라이커의 사고나 뭐 조종사의 어떤 실수 요런 쪽으로 결론을 내려고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빨리 국회가 진상조사 특위 내지는 관련된 진상조사위 국감 또는 특검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버려 놓고 두면 얘네들은 또 과거의 전철을 밟으면서 우리가 묻을 수 있어! 그렇죠. 라고 하면서 묻어버리고 지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